왜냐면 지금 아직 이제 선고가 3월 달에 내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임명권자는 지금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탄핵이고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지금 탄핵됐고 권한대행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제 주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야 진짜 물을 흐르듯이 설명을 하니까 탄핵 절차가 쏙쏙 들어온다. 아 그리고 진짜 찐이에요. 현직 판사가 우리 영상 보고 너무 영상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 지인은 제 와이프였어요. 안녕하세요 영사. 영사.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 석방됐다고 했잖아요. 석방은 안 되는데 이제 취소가 됐고.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은 석방이 됐을 수도 있겠네. 좀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 때문에 또 말이 많던데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총 정원이 9명인데 네네. 지금 8명밖에 없잖아요. 한 자리가 공석이에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임명을 안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안 했죠. 왜냐면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안 하셨는데 그거를 빨리 임명을 해라.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까지 지금 선고를 했죠. 그러니까 헌재가 약간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셀프로 위헌 판결 때리고 임명을 하는 것처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죠. 근데 좀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헌재의 위헌 판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따라야 돼 라고 생각을 사실 했고 그게 정의로워 그게 타당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사실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라도 이게 진짜 제대로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 아니면 좀 정치적인 판단 아니야? 그런 약간 이런 시선도 있는 것도 좀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사법기관 중에 하나로서 대법원이랑 동급에 있는 기관으로서 가장 권위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내린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 먹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쟁점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헌법재판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그 궁금한 게 사실 그런 부분일 거예요.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는 게 결국 이 탄핵재판에 쓰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들이 다 궁금한 이유는 탄핵재판 끝나고 뭐 마은혁이든 마모식이든 사실 그건 궁금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물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9명의 정원이 다 채워져가지고 헌재가 탄핵심판만 사실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법률이 위반되는지도 판단을 하고 뭐 권한쟁의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임명하냐 나중에 임명하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왜 났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위헌 결정에 따라서 이걸 마은혁 재판관을 무조건 임명을 해야 되는지 세 번째 만약에 임명을 해도 이분이 만약에 배제된 채 탄핵 선고를 하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채널 중에서 저희만 유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다른 채널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우리만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절차를 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탄핵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탄핵은 뭐 우리 이번에 다 헌정사 공부 제대로 했잖아요. 탄핵을 어떻게 하냐? 국회에서 일단 탄핵 수출을 의결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공이 헌재로 넘어와서 헌재에서 이제 변론이랑 심리를 하고 지금 변론 종결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리고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 판결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탄핵 리뷰한 그 영상들도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 주변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야 진짜 물을 흐르듯이 설명을 하니까 탄핵 절차가 쏙쏙 들어온다. 아 그리고 진짜 찐이에요. 현직 판사가 우리 영상 보고 너무 영상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 지인은 제 와이프였습니다. 아니 현직 판사는 와이프 아니에요. 현직 판사는 제 친구예요. 이쪽은 친구고 저는 사실 와이프한테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탄핵하려면은 네. 투표 방식이랑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표를 뭐 헌법재판소 평의에 사실 저희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다만 평의라는 걸 지금 계속 거치잖아요. 헌법재판관이 9명이에요. 원래 9명인데 지금 8명밖에 없죠. 그 8분이 각각 이제 의견을 말하고 이제 숫자를 취합을 해가지고 인용, 기각, 각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투표 정리를 하면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파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어딨냐? 헌법 조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헌법 맞아요. 113조인가에 명확하게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파면된다라고 탄핵심판 인용이 된다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들이 궁금할 만한 게 지금 8명이잖아요. 8명일 때도 5인 이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6인 무조건 이상이라고 6인입니다. 헌법 조문에 나와 있으면 저희가 조문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3분의 2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아예 6명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시작할 때 탄핵 심판 시작할 때 6명이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제일 한 게 뭐였어요? 6명에서 1명을 반대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3명 무조건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재빨리 움직였었고 그래서 일단 8명까지 됐죠. 그럼 지금 현재 8인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전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9명이 아니라 8명인 상태에서 그때 이제 판결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어쨌든 8인이었고요. 그때 만장일치 8명 전원이 이제 탄핵 인용 의견, 파면 의견을 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었죠. 지금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열어놓으면 만장일치가 안 나올 것 같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미국 빠졌잖아요. 맞아요. 시나리오가 총 3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은혁을 이제 배제한 상태에서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시나리오가 첫 번째 시나리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임명을 해. 9명이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시나리오가 두 번째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은 했는데 이 탄핵 심판 결정에서는 참여를 안 하는 그 시나리오가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이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선고가 언제 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 저희가 초반만 하더라도 이거 그냥 좀 몇 번 하다가 어차피 탄핵 되겠네 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 초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지금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보면서 야 이거 좀 검토할 게 생각보다 좀 많은데 라는 생각이 사실 저희뿐만이 아닐 거예요. 좀 약간 초반과 분위기가 달라졌던 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배제를 하고 바로 결론 나오는 거는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들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만 보완 설명드리면 시나리오 1번에 따라서 만약에 8인 체제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다 하면은 일단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면 그 재판기일이 또 열려야 될 수 있어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만약에 임명을 했다. 그러면 9명 재판관을 전원 재판부로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신속한 결론에 가장 부합하는 시나리오죠. 저는 어쨌든 시나리오 중에서는 방금 첫 번째 시나리오 마은혁 재판관이 그 임명이 안 되고 그냥 바로 다음 주에 선고하는 거는 저는 그 가능성은 전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을 듭니다. 생각보다 심리할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촬영하기 전날 구속 취소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서도 충분히 이 재판에서 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결정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고 다음 주에 그냥 8명이 바로 선고하는 거는 저는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헌재의 특수성이라는 단어가 참 마법처럼 들리는 게 절차상 이게 문제다라고 누군가 문제를 제기해도 헌재의 특수성이 있다 막 이렇게 다 그냥 넘어가게 된다고요.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너무 좋은 지적이고 저는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부터 이거 맞아요. 봐야 돼요. 우리 영상 옛날 헌재 리뷰 영상 한번 보시고 헌법재판소가 87년도 민주항쟁 이후에 그때 도입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헌법재판소가 없었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했었어요. 아니면 헌법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에서 했었거나.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생을 하니까 헌재도 뭔가 실적을 내야 되잖아. 맞아요.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법원이랑 우리 사실 공부할 때 많이 나왔잖아요. 대법원이랑 헌재가 서로의 위상을 가지고 약간 미친 듯이 다퉜어요. 싸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가 예전에 한 번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결정도 내렸는데 대법원은 니네가 취소할 권한이 어디 있냐. 그래서 대법원이 안 따르고 서로 그래가지고 결국 피해를 당사자 국민만 보던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르면 생각나네. 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이게 왜 그러냐면 법이 미비해서 그래요. 헌법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또 헌법재판이 뭐가 문제인지 우리 다 공감하는 게 뭐냐면 헌재는 단심이에요. 그냥 1심으로 끝나는 거야. 헌재 인용 탄핵 결정이 나잖아. 불복이 안 돼. 그러니까 불복이 안 돼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심하면 끝나고 야 1심하면 2심하고 거기 뭐 3심을 하는데 그냥 헌재는 탄핵 인용하면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끝이어서 뭐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모든 재판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많은 재판들이 열리는데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오류가 있어가지고 재심이 열리잖아. 근데 헌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헌재는 만약에 판결을 했어 잘못했어. 그럼 누가 판단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법이 잘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기회에 사실 뭐 이걸 개헌을 해가지고 헌재를 뭐 보충을 한다든지 헌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시나리오 1, 2, 3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배제하고 8명에서 한다. 두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 합류해서 변론 절차 갱신해서 9명이 선고를 한다. 아니면 세 번째는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는 했는데 판결 선고에는 배제되고 8명이 한다. 변호사님은 1, 2, 3번 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저는 제일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1번 시나리오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면 지금 아직 이제 선고가 3월 달에 내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임명권자는 지금 대통령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고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지금 탄핵됐고 권한대행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잖아요. 권한대행의 역할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1번 시나리오. 3번. PD님은? 저도 3번 같아요. 듣고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문제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1, 2, 3번 중에서 어떻게 이거는 그 정치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래는 2번이 맞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는 과연 예측이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나올 거라고 예측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진 않고 있긴 있지만 거의 없었어요. 솔직히. 약간 거의 희망사항처럼 들렸지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진 이게 않았으니까. 실제로 법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저께
어저께 그 구속 취소 결정문을 저희 다 공유해서 봤잖아요. 봤는데 그 법리는 사실 맞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의자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비록 10명의 죄인을 놓치더라도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법조문이나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을 경우에는 유리하게 피의자나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결정이 나온 거예요. 결국 두 분은 이제 마은혁 씨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예상하세요? 그 결과 이거 진짜 뜨거운 문제인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원래 8대 0을 예상을 했었어요. 이 탄핵이 인용될 거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위헌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예상을 하건데 저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용이 한 5 정도 나오고 기각이나 각각 한 3 정도 나와서 이게 탄핵 심판이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어저께 구속 취소 결정을 보면서 그게 구속 취소가 사실 헌법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저는 무조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주된 증거로 쓰고 있는 것들이 검찰 수사 기록들이잖아요. 피신 조서라든지 이런 것들 증거로 다 채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지금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좀 의문을 제기했어요. 헌재가 아무런 관련성 없이 판단하기에는 부담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둘이 같이 얘기했을 때 강호석 변호사님 전원 그 일치라고 얘기했었고 저는 그때도 6대2 아니면 5대3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이거는 한 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시나리오가 처음에는 한 개도 안 중요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8대0 될 거 9대0 만들려고 하나? 뭐 어차피 끝났는데 뭐 그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 이제는 6대2 아니면 5대3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온다면 6대3, 5대4 약간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한 표 싸움일 것 같습니다. 저도 8대0을 예상했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현직 법률가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원래 당연히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지금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돌아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우리 영사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한번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도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참 애매하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그렇잖아요. 친인척이나 가족분들 만나도 이 얘기는 무조건 삼가해야 될 사실 이슈이긴 하잖아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곧 선거가 결과가 나오고 오늘 마은혁 재판관 시나리오처럼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그리고 탄핵 재판 결과는 몇 대 몇으로 될지 그런 예측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법률 유튜버 채널로서 가장 이 시사적인 내용 중에 하나인 탄핵 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오로지 법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도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보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소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사